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EC입니다. 오늘도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헝다 사태 이후 또 중국을 뒤흔들고 있는 이 전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언론에서 못 다룬 부분을 좀 다뤘던 것 같아요. 좀 팩트 체크도 된 것 같고 이해가 됐는데, 자, 그럼 이런 문제가 생긴 상황에서 해결 방안, 이게 어떻게 전개될 것이에 대한 예측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될까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로서는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그 시그널이 뭐냐, 네. 해결되는 시그널이 그거는 두 가지 지표로 보면 된다. 그렇게 예를 들 수 있고요. 네. 먼저 이제 그렇게 전력 부족을 만들었더니 무슨 일이 뭐냐면 철강 산업 이거 보시면 생산이 이게 정체를 해요. 그리고 이제 월별로 놓고 보면 이게 이제 7월 달에 뚝 떨어집니다. 네. 다른 해에 비해서 이게 많이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가동률을 보면 이제 이게 훅 떨어져서 2017년 이후에 최저가 되고요. 그 일별 생산액도 보면, 생산량도 보면은 이제 최근 2017년 이후에 4년 만에 최저입니다. 철강은 바로 이제 이게 그 가동률을 낮춰버리니까 철강이 가장 크게 타격받았고, 역설적으로 이제 이게 그 철강 가격을 올려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던 거죠. 네. 두 번째, 시멘트도 보면 생산량이 이게 이 예년보다도 줄었어요. 저는 2020년 대비해서. 그래서 요것들 이제 재고도 보면 이게 확 떨어지고 있고요. 그 석탄 소비 마찬가지로 이게 떨어지고 있고, 그 재고 자체도 이게 지금 이 최저치가 오는 요런 네.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석탄 재고가 떨어지니까 네. 이 가격은 뭐 사상 최고치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것이 산업별 영향이 크고, 알루미늄 마찬가지로 이게 생산량이 확 줄기 시작을 합니다. 못 만들게 만들어 버리니까. 뭐 산업의 쌀인데 그렇습니다. 쌀 가격이 오르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재고도 이게 이제 툭 떨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가격은 지금 그 강제 가격들 이거 최고치입니다. 네. 시멘트 가격 이거 폭등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석탄 가격 보셨습니다만은 이건 최근 3년 중에서 최고치로 왔고요. 그래서 이것은 뭐 철광석은 이건 가격이 떨어지는데, 이게 석탄은 이게 이제 생산량의 차질 이것 때문에 급등을 해버리는 일이 벌어지니까, 또 이제 발전소 입장에서는 석탄 가격이 폭등한 상태에서 이걸 많이 쓰게 되면 전력 원가가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력 생산을 오히려 줄여버리는, 정부가 줄이라고 그래서 난 줄였다 이러면 손실이 줄어드니까 이제 그런 일까지 벌어진 그러니까 거죠. 석탄도 채굴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나 이제 이게 문제가 커졌죠. 그래서 이제 7월 달 이후에 보면 지금 8월 말, 8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 이제 석탄 증산 정책이 슬쩍 나왔어요. 근데 아까도 보셨습니다만 석탄 광산을 문 닫아 버렸는데, 네. 오늘부터 바로 문 연다고 그래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게 시설 개보수해야 되고 안전 체크해야 되고, 네. 또 사람들 다시 이제 정착을 해야 되니까 적어도 뭐 2주에서 한 달 정도의 이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 이제 중국으로서는 뭐 전력 부족의 또 하나 문제는 수출이 너무 좋았던 것도 있고요. 이제 근데 지금 뭐 미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으니까, 또 미국이나 유럽이 자체적으로 이제 가동이 되니까 상대적인 수출 증가율이 떨어지면 전력수도 좀 줄어들 거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지금 기업 이익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이제 2021년 8월 달 들어가지고 이게 툭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성장률 떨어지고 생산 떨어지고 이익 떨어지고 이러면 이제 문제가 진짜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아까 얘기를 하셨지만 이제 4분기에 그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 필요해요. 3일 동안 이제 공장 돌리고 하루는 쉬고, 5일 동안 돌리고 하루 쉬고, 4일 돌리고 하루 쉬고, 6일 돌리고 하루 쉬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를 놓고서 네. 4분기 GDP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거냐, 그러면은 대략 이제 IB들 얘기는 1.6에서 1.1% 정도 줄어들 거다. 네. 이제 GDP가 4분기에. 이미 이제 조사기관에서 일부에서는 이 GDP 전망치를 줄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아직 4분기는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는 정부가 역할을 하겠죠. 근데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고 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대략은 아마도 이제 8.4% 정도가 이게 기준치라고 하면 상황이 나빠지면 7.8까지도 연간 GDP는 네. 낮아질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예측을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중국이 이런 문제, 생산 문제, 그 가정 생활의 문제 이런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발개위가 그 목표치를 수정할 것 같아요. 그런 방법이 있군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수정하냐면 지금 이미 그 수치를 다 마친 성을 약간 올리는 거죠. 파란색을 올리고 지금 상태에서 산업 구조가 안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이걸 낮출 수 없는 성은 약간 올리면 성 전체로 그 한 개의 성으로 놓고 보면 이거 위험이다 하지만 국가 전체를 놓고 봐서 이게 리밸런싱을 하게 되면 이게 무리한 감산, 이제 송전 제한을 하지 않더라도 마이너스 3%를 맞출 수 있는 룸이 있는 거죠. 오히려 이게 부작용이 더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네. 이 전력 발전의 제한이나 석탄 생산의 제한은 그건 풀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해결이 쉽게 될 것 같고. 네. 지금 발전소의 그 석탄 재고 문제는 지금 이게 최저치기도 하고 이게 그 가격도 최고는 맞아요. 근데 네. 이건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인데 지금 석탄을 많이 수입하는 항구가 진앙도라고 그 진시황이 불로초 구하러 제주도 보냈던 그 항구가 진앙도인데 여기가 석탄을 많이 수입을 해요. 그리고 광저우가 이제 석탄을 많이 수입하는 데인데 보시면 이 발전소에는 이게 석탄이 적지만 네. 항구에는 지금 석탄 재고량을 보시면 8월 달에 이게 확 늘어나요. 네. 진앙도도 그렇고 광저우도. 그래서 이 발전소에 석탄이 스탁아웃 되면 항구에 있는 석탄을 바로 가져오면 되죠. 네. 그렇게 수급만 하면 되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발전소의 석탄 재고 때문에 중국에 이 전력 대란이 온다. 뭐 이런 것은 아마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리고 석탄 뭐 채굴도 늘리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되냐, 어떻게 해결될까 하는 문제는 두 가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석탄 가격이 언제 피크 치고 떨어지냐. 석탄 가격을 봐야 되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원흉인 거죠. 그래서 지금 석탄 가격이 뭐 625달러 사상 최대치고요. 네. 그 다음번에 이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게 철강 산업이기 때문에 네. 이 철강 산업 자체가 가동률이 최저예요. 여기에 가동률이 언제 바닥치고 올라가냐는 그 얘기는 이 철강의 생산의 제한을 그걸 풀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사태는 결국은 석탄 가격하고 철강 가동률 네. 또 두 가지를 잘 모니터링하면 이제 정책의 변화가 있는지 실제적인 추세의 변화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가동률 같은 경우는 일반 사람이 알기 좀 어려우니까 철강 가격을 또 같이 봐도 뭐 무방하겠네요. 그것도 영향을 미치죠. 네. 그래서 철강 가격이 아무래도 이제 생산이 늘어나면 떨어지게 되니까. 네. 그래서 뭐 그런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서머리 하자면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번 사태는 그게 어떤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정부가 만들어 놓은 목표치를 어거지로 맞추기다가 보니까 생긴 약간의 해프닝 같은 그런 성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지금 뭐 동절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지금까지 해왔던 무리한 정책은 수정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네. 그리고 지금 이 경기가 이렇게 나빠지면 단기적으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유동성을 조금 완화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지준율을 낮춘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지만 이 탄소 중립의 정책은 사실은 뭐 2030년, 2060년이기 때문에 2021년에 이거 숫자를 꼭 맞춰야 되냐? 사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책 목표에 유도리가 좀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엄청난 심각한 것처럼 많이 보도를 하지만 팩트를 체크해보고 이 사태의 원인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네. 이것은 통제 가능한 변수였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의 시작점이 목표치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발기가 목표치를 조정한다면 좀 뭐 빠르게 해결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얘기하신 대로 이것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그 키포인트를 보기 위해서는 이 석탄 가격 그리고 철강업계 가동률 이 두 가지 수치를 모니터링하게 되면 우리가 좀 향후 좀 예측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